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 삼국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 자,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하고 싸워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국 통일 과정이 있는데 이 순서를 다 알아야 돼. 왜냐면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야성 전투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백제 부흥운동과 안시성 전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살수대첩부터 쭉 이렇게 외우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일단 우리 포인트에서는 쉬운 거부터 한번 그 기준을 좀 잡아보자고요. 이 포인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어느 쪽이 먼저 망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이 돼. 고구려보다는 백제가 좀 덩치도 작고 약해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인 백제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동을 하는 게 어디에서 혼동을 하냐면 백제가 그냥 망하진 않았어요. 고구려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이 각각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몰아낸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곧바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동시대에 일어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백제 부흥운동인데 정리가 된 다음에 고구려가 망했다고요.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요 두 나라의 부흥운동이 동시대에 일어난 건 아니더라.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한데 신라 혼자서 백제하고 싸워서 백제를 멸망시킬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당연합.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이 백제 멸망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요거보다 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어디냐면 요 수나라의 살수대첩부터 요 나당연합까지 가는 요 순서 있죠. 시험에 여기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번에 핵심 주제 9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요 부분은 사실 요 멸망부흥운동 요거만 정리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살수대첩부터 나당연합까지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저하고 평생 안 잊어먹도록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근데 포인트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우리가 살수대첩에서부터 요 나당 전쟁의 승리까지 요 과정을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럼 이번 시간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우면서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라던가 아니면 백제를 멸망하는 가장 상징적인 전투,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한 가장 상징적인 전투나 인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가령 이렇게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백제 부흥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야?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백제 부흥 운동이 백강 전투에서 좌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야성 전투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 뭐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서 대야성 전투를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뭐
대하성 전투야 아니면 무슨 백제 부흥운동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 신라를 침입하여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다. 이렇게 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하성이란 말을 아예 주지를 않는다고. 우리한테. 안 줘. 근데 우리가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 대하성 전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백제가 부흥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나라고 그랬고 백강 전투에서 당나라의 어떤 장수가 쳐들어왔는데 왜와 같이 연합을 했던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을 안 주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인물들. 이런 것들 또는 이 전투 이름들 이런 거를 외움으로써 우리가 이 순서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따 저하고 조금만 한번 기본서 훑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서 한번 볼게요. 기본서 31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 개요가 나오죠. 여기서 1번부터 제가 이 기본서에 개요를 실어놓은 이유가 순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순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살수대첩부터 나당 전쟁까지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요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한 여긴 제가 분홍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백제 멸망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의 부흥운동.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부분 살수대첩부터 나당동매까지 여기가 일단 제일 헷갈리니까 기본서를 보기 전에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외우고 가자고요. 자, 요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수나라 있죠, 수나라. 중국이 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나라가 먼저 였고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졌어. 수나라는 왜 망했냐면 이 수나라의 그 황제가 워낙 좀 애가 전쟁도 좋아하고 쓸데없이 돈도 많이 쓰고 이제 폭군이었거든요. 근데 고구려를 무려 4번이나 쳐들어서 다 실패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2차 전쟁인 살수대첩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하면 돈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막 나라가 파탄이 나거든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별로 승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나라가 엄청난 국가가 그 재력이 낭비가 돼서 망했단 말이야. 그럼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들어온 게 당나라죠. 그죠? 당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하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 봐요. 대하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하성 전투에서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서 대하성을 함락할 때 김춘추가 자기 사위하고 딸이 죽어요. 이 김춘추가 처음에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에서 누굴 만나? 영계소문을 만났는데 영계소문이 그 동맹을 거절하죠. 그래서 옥에 가둬놨는데 탈출해가지고 어디? 그렇지, 당나라잖아, 당나라.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나당 연합이 그 성사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살수대첩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뀌었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나라가 바뀐 다음에 당나라 놈들이 계속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불안해서 뭐를 하냐면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수나라는 그냥 살수대첩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천리장성은 수나라 때문에 쌓는 거예요? 아니면 당나라 때문에 쌓는 거예요? 그렇죠. 당나라를 대비하려고 쌓는데 이 천리장성을 감독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에서 감독을 하는데 이게 변방 지역이니까 영계소문이 군사라던가 그런 거 힘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의 영유왕이 다른 신하들하고 짜고 영계소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어떻게? 그렇죠. 그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앉힙니다. 앉히는데 같은 해 대하성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그 영계소문한테 간 거예요. 김춘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보세요.
천리장성을 처음에 쌌죠. 어느 나라를 대비한 거예요, 천리장성이? 당나라를 대비한 거예요. 당나라를 대비한 거예요. 수나라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천리장성 축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영계소문이 어디? 그렇죠. 정변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대야성 전투가 일어나서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거절을 당했다고 하지만 당나라한테 가서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같이 동맹할까요? 이렇게 하면 동맹을 안 맺어줬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 놈들이 또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박살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한번 싸워서 졌죠. 근데 때마침 김춘추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맹 맺어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치자. 그래놓고 고구려 땅은 니네가 갖고 백제 땅은 우리가 갖자.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그때 연합이 된 거예요.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안 졌으면 나당 연합이 맺어지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고. 이제는 순서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봐. 먼저 수나라 살수대첩 끝났어. 근데 살수대첩에서 대패를 하고 가가지고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당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어. 근데 당나라 놈들이 계속 그 침략의 야욕을 그 팽창 정책을 막 펼치니까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어. 영계소문이. 근데 어떻게? 그렇죠. 이 왕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왕을 시해버리고 다른 왕을 앉혔죠. 그래서 이미 영계소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대야성 전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먼저 갔더니 이미 그때 영계소문이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안 된다 그랬어. 그래놓고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빠져나와가지고 당나라로 가죠. 근데 당나라가 그냥 연합을 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한테 패했으니까 나당 연합을 수락을 해 준 거죠. 순서가 명확하게 돼요.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 대야성 전투를 자꾸 얘네들이 요 살수대첩 이전으로 놓거나 아니면 요거를 요 나당 연합 이후로 놓거나 자꾸 요 대야성 전투를 자꾸 딴 데다 위치를 시킵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요 순서 잘 외우셔야 돼요. 다시 살수대첩,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 일어났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지니까 나당 연합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백제가 이 나당 연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앞부분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포인트 이제 봐봐요. 포인트 여러분들도 이제 외울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요 부분 다 이제 되겠죠. 살수대첩, 대야성 전투, 안시성 전투, 나당 연합. 그래서 백제 멸망까지 여기는 그냥 저절로 다 외워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지금 저하고 잡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서 보면서 요 내용들, 요 작은 글씨로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제 기본서 보자고요. 자, 그럼 기본서 다시 한번 요 개요편 보면 살수대첩이 일어났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이 됐죠. 연도 같은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연도 같은 거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그런 다음에 당나라 애들이 자꾸 넘보니까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어. 이게 완공은 647년에 한참 있다가 보장왕 때 됐는데 완공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작한 것만 중요해. 왜? 요 천리장성 감독을 누가 했으니까 영계소문이 했다니까. 영계소문이.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같은 해지만 요 다음에 대야성 전투가 일어나요. 김춘추가 군사 원조 요청을 했는데 이미 영계소문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절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격퇴됐어.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도 신라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힘 합쳐서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를 멸망시켜. 이때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평양성 함락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안승을 보독국 왕으로 책봉하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이런 상태가 됐으면 아,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거의 정리가 됐구나라는 걸 요 안승의 보독국왕 책봉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애들을 무찌른 겁니다.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이제 요거를 자세히 하나씩 이제부터 뜯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1번 수의 침략과 살수대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수대첩은 수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당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죠. 운 좋게 한자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거 살수대첩이잖아요. 그죠? 살당대첩이 아니라 이거 수나라하고 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가 우리 이 고구려를 4번이나 쳐들어오는데 뭐 3, 4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차도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1차는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그냥 성과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수문제의 아들인 수양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국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폭군 중에 하나예요. 막 전쟁을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삼고 거기에다가 막 그 폭정의 낭비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재정을 파탄해서 나라를 다 말아먹습니다. 얘 때문에 수나라가 망해요. 근데 아무튼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에 의해서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완전히 거의 전멸을 시켜버리죠. 근데 시험엔 사실 살수대첩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료를 줄 때 을지문덕이 등장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중문이 나오면 살수대첩이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우중문의 이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자극하기 위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여수장 우중문시,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바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칭송하는 듯이 하지만 사실 조롱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래요.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 통했는데 너 전쟁에서 이만큼 이겼으면 됐으니까 꺼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 내용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 우리 시험상에서는 을지문덕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을지문덕이 나오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시가 나온다거나 우중문이 나오면 이거 살수대첩이네. 딱 아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시를 뭐 외우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뇌를 낭비하면 안 돼. 그냥 우중문 이름 우중문하고 살수대첩하고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나라가 망했죠. 수나라가 망했어. 자, 수나라가 망해가지고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당나라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당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 축조를 이제 시작해요. 자, 봐봐요. 수의 멸망,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돼서 당이 이제 팽창 정책을 추진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리장성 축조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연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한 15년 걸렸네. 되게 오랫동안 쌓았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의 팽창 정책의 위기감을 느낀 고구려는 당의 침입을 대비해서 그렇죠. 요때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감독을 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천리장성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봐봐요. 근데 자 다시 천리장성 누구 때문에 쌓은 거야?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 때문에 쌓은 거야.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까진 그래서 당나라하고도 뭐 그렇게 큰 어떤 마찰이 없었어요. 천리장성을 축조했어. 근데 이제 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유왕과 영계소문이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특히 이 당나라에 대해서 영계소문은 소위 이제 주전파 한번 싸워보자 이거고 얘는 이제 화친 당나라하고 좀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였는데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가 대신들이 영계소문을 먼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감독하던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에 앉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대망리지, 이 재상이에요. 재상. 그러니까 재상 이름, 우리 신라에서는 상대등,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상좌평, 고구려는 망리지, 대망리지예요. 올라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이제 영계소문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김춘추가 도와달라고 갔을 때 누가 거절해? 영계소문이 거절하죠. 이때 영계소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리장성 사타가. 그래서 이제 잠깐 고구려에서 어디로 와? 이제는 그 신라와 백제 쪽으로 가자고요. 자, 이 대하성 전투, 대하성 함락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지만 또 보자고요. 의자왕이 신라로 쳐들어갔죠. 이때 누구였냐면 선덕 여왕 때였어요. 신라는. 그죠? 그래가지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여기서 죽어요. 그죠? 요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김춘추가 고구려의 영계소문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영계소문 방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계소문이 무리한 요구를 하죠. 한강 유역의 땅을 요구하니까 김춘추가 이를 거절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김춘추가, 자, 요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구려의 신하 선도해로부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냥 고구려의 누구로부터 별주부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뭐 저기 육지에 간이 있으니까 간 내가 갖고 올게. 이것처럼 땅 줄게요. 신라로 보내주세요. 신라로 보내주면 제가 땅 받아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망갑니다. 요 내용.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당나라로 이제 갔을 때 이 상태에서 당나라로 갔으면 당나라 애들이 거절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당나라 놈들이 이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안시성에서 박살이 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당태종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안시성 성주 양만춘에게 집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고 자기 나라로 가서 죽어요. 이것 때문에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한테 당나라도 깨졌죠. 그랬는데 이제 김춘추가 와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는 니네 가져. 백제는 근데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동맹이 체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다음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된 겁니다. 요거 뒤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다른 시험.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와 나당 동맹 어느 게 먼저예요? 안시성 전투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지고 나니까 정신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신라하고 동맹을 맺은 거죠. 당나라가.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내는 동안에 신라는 신흥 귀족인 김춘추와 김유신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비담과 염종의 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신라 때, 선덕여왕 때. 걔네들을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실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여 삼국항쟁을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동맹 체결에 실패한 김춘추는 당과 동맹을 맺는데 성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포인트에서 어느 단계까지 온 거야? 지금 여기 살수대첩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특히 요 우중문 잘 알아야 돼. 우중문 뜨면 이 살수대첩이네. 딱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대하성 전투에서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앞부분까지 요 봐서 이거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대하성 전투 후에 안시성 전투. 그 다음에 나당연합. 요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자, 이제 나당연합이 결성됐죠. 이제 뭐 할 차례예요? 그 백제를 쳐들어서 백제를 멸망시켜야죠. 이제 백제가 멸망합니다. 근데 시험에 백제가 멸망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제 망했어 이런 표현을 주는 게 아니라 황산벌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요 백제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백제가 멸망했어 이 표현과 황산벌 전투에서 패했어 사비성이 함락됐어 이 말이 곧 백제가 멸망했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황산벌 또는 사비성 함락이란 말도 주기 싫으면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줍니다. 나당 연합군은 신라의 김유신과 화랑관창 그리고 당나라는 소정방 얘네 셋이 백제로 쳐들어가고 백제는 누가? 계백이 막다가 전사하죠. 장렬하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 백제가 망했다는 의미구나 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황산벌 전투,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이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를 격파한 다음에 사비성으로 진격했는데 이때 화랑관창이 활약이 컸죠. 신라의 화랑관창. 자, 또 헷갈리실지도 모르는 게 화랑 한 명 나왔었어. 누구? 사다함 나왔었죠. 사다함 앞에. 그건 어느 때? 그 대가야를 정복할 때 진흥왕 때 화랑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라 김유신과 당 소정방이 지휘하는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사비성이 함락되어 멸망했대요. 오케이. 이 사람 이름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 백제 망했네 라는 거를 시험에서 알 수 있죠. 자, 3번. 백제가 멸망하고 당은 백제의 땅을 지배하고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대요. 신라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냐면 백제는 원래 자기네가 갖기로 했는데 근데 봐봐요. 이 웅진 도독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사군 있었잖아. 그 고조선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처럼 여기 백제에다가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에다가는 또 계림 도독부까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도 참는 거야. 왜? 고구려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제 백제가 망했으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백제가 그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면 백제가 망한 거죠. 근데 사비성이 함락되더라도 아직 다른 성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누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 재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수도인 도쿄를 함락시키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하지만 도쿄를 함락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다른 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오사카라던가 뭐 저기 어디야 교토라던가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아직 저항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비성은 함락됐어도 다른 성들은 아직도 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백강전투 있죠. 이 백강전투는 왜 중요하냐면 졌습니다. 여기에 백강전투에 일본 외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군사를 27,000이나 보태주고 막 배도 140척씩 엄청난 물자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완전히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패했단 말은 백제 부흥운동이 정리가 돼서 좌절됐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전투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볼게요. 일본의 주류성에서는 여기서 주류성이 나오고 임존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주류성에서는 자, 근데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 복신, 도침, 왕자, 부여풍.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고 임존성에는 자, 흑치상지, 사타상여 등이 백제 부흥운동을 정했다. 이 사람들의 이름 복신, 도침, 부여풍, 흑치상지, 뭐 사타상여까지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적어도 이 4명 꼭 알아야 됩니다. 4명. 그래서 복신, 도침, 부여풍, 흑치상지 중에 한 명이 나왔다는 말은 백제가 이미 멸망해서 백제가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아, 백제가 벌써 망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하는 시기구나 라는 거를 이름을 보고 알아야 돼. 주류성과 임존성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백강전투에서 부흥운동이 좌절이 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복신과 도침, 얘네 둘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복신이 요 4분이 일어나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은 복신을 죽이고 나서 고구려로 투항을 해버려요. 요거. 그러니까 4분이 일어나서 실패.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지금 백강전투를 봤더니 백제 부흥군은 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지원을 받아?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료에 왜와 뭐 나당연합군이 싸웠다 또는 왜와 당나라가 싸웠대 어디서.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백강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자, 나당연합군과 싸웠으나 주류성과 백강 일대에서 크게 패하여 백제 부흥운동은 소멸되었다. 이게 백강전투의 의의는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 외 연합군이 나당연합에 패함으로써 완전히 백제 부흥운동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당연합군으로는 유인원, 김범민, 문무왕. 자, 여기서 이 김범민, 문무왕의 이름이 김범민인데 지금 백제가 멸망했을 때는 무열왕이 왕인데 백제 부흥운동부터는 그때는 문무왕이 왕입니다. 신라에. 그래서 육군을 지휘하고 유인괴 부여융은 수군을 지휘하여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외를 크게 무찔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부분열,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이 다시 복신을 죽여서 이렇게 내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백강전투를 했으니 졌겠죠. 그죠?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자 부여풍은 고구려로 투항을 합니다. 망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백강전투의 의의는 뭐다? 백강전투는 좌절된 거예요. 좌절. 백제 부흥운동이. 백강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 한성이죠. 한성. 처음 백제의 첫 수도였던 한성. 그다음에 여기가 웅진. 그다음에 여기가 사비예요. 사비. 근데 백강이 어디냐면 요 금강 하구 쪽 여기에서 싸움이 붙어서 진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본 거냐면 봐봐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백제 멸망했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지금 일어나서 여기 보면 황산본 전투, 사비성 함락 이런 말이 나오면 백제가 멸망이야. 등장인물 계백하고 관창.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은 도침, 복신, 부여풍, 흑지상지. 백강전투에서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백제 멸망까지가 신라에서 무열왕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문무왕이야. 백제 부흥운동부터는. 이제 고구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누구? 영계소문이 사망을 합니다. 영계소문이 사망하면서 자기 세 아들한테 그 권력을 나눠주는데 얘네 셋이서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남생이 장남이었는데 이 동생들 둘이 짜고 남생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 남생이 연남생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나라로 간 거야. 당나라로 투항해가지고 그 당나라군, 나당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을 하면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생의 도움을 받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백제가 멸망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안 주고 황산벌 전투라든지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또는 관창과 계백이 등장하는 걸로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럼 우리 시험에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건 뭘로 주겠어요? 그렇지. 평양성이 함락됐어요. 이 말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거나 남생, 남산, 남권 얘네들 나오죠. 연남생이랑 얘네들 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거를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 놓고 얘네들이 이제 고구려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요. 우리 앞에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여기 고구려 땅에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한사군을 설치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신라가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나라 놈들이 약속해놓고 신라하고 백제까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같이 얘네들을 지원해주면서 당나라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여기 금마저의 보덕국이라고 나오죠. 요게 뭐냐면 여기 고구려의 부흥운동에서 안승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안승을
신라에서 보덕국이란 나라를 익산에 세워가지고 여기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까 백제 부흥운동에서 백강 전투가 패하면서 부흥운동이 정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금마저의 보덕국 왕으로 안승이 책봉됐다 이 말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웬만큼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 이름 중요해. 사람 이름. 건모잠 밑줄, 안승 밑줄, 고현무. 요 셋. 특히 건모잠과 안승 얘네들이 잘 나옵니다. 요 고현무보다는. 자, 그러면 한성, 황해도, 재령에서 뭐 중요하잖아요. 지역 같은 건 중요해. 사람 이름만 중요해. 건모잠은 여기서 건모잠은 보장의 서장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어요. 그리고 고현무는 오골성을 근거지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 뭐 오골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얘네 이 사람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축 세력이다. 이것만 중요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그냥 투항을 해요. 그래서 지배층의 내분으로 또 세력이 약화돼서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는데 이때 이 안승이 신라로 투항을 하는데 이때 왕이 문무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백제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무열왕이에요, 신라가. 근데 여기 백제 부흥운동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다 문무왕입니다. 삼국 통일까지. 그것도 알아두시고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자, 그래서 여기 안승이 신라로 투항을 했죠. 그랬는데 신라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보덕국 왕으로 봉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무왕은 금마저 익숙하죠. 익산에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했다. 이 말이 나오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정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신라가 고구려 부흥 세력을 도와 당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나오는데 자, 다시 고구려 부흥운동 나오면 얘네들 나와. 건모장, 안승, 고현무, 그 다음에 보덕국. 요거 오케이.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다시. 그럼 이걸로 돌아와서 이제 고구려 멸망했죠. 이 말 나오면 평양성이 함락되고 뭐 연남산, 연남건 걔네들 나와야 돼. 걔네들 나오면 고구려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 건모장, 고현무, 보덕국 이런 말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고 좌절됐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매소송 전투와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당나라 놈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자, 당나라가 백제 멸망한 다음에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안동 도부까지 세웠는데 신라에다가는 계림 도독부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얘네들이 꿀꺽하려고 그러겠죠. 원래는 백제하고 신라가 백제 땅은 자기가 하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 이제 봐봐요. 시험에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면 누가 이겨요? 여기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이 두 전투가 나오면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했구나.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끝자락에 와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매소송에서는 이근행 얘가 당나라 장수입니다. 근데 그 신라의 장수는 매소송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사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적장만 아는 거야.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기벌포 전투에서는 여기서는 시득 동그라미 시득이 나오면 이거 기벌포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시득은 당의 서린귀를 기벌포에서 크게 물리치고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죠. 이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능이나 공무원에는 대동강에서 원산마까지 해놓고 막 지도도 나오는데 우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나당 전쟁. 이제 완전히 다 고구려까지 정리하고 나당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그 두 개의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예요. 그래서 매소성에서는 이근행이 쳐들어왔는데 얘 물리치고 기벌포에서는 신라 시득이
시득이 서린기를 물리치면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자고요. 우리 자, 여기 포인트로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지금 나단 전쟁 승리를 했죠. 그럼 이제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를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짜잘한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절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살수대첩이 일어났어요. 이때 을지문덕과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놀리는 시까지 써가면서 이 수나라를 격파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죠. 이 사이에 여기 빠져있지만 뭐가 있어? 천리장성을 영계소문이 감독하면서 짓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야성 전투가 일어나. 대야성 전투가 일어나서 김춘추가 아까 방금 전에 천리장성 축조하다가 쿠데타 일으킨 영계소문한테 갔지만 거절당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계속 봤던 얘기.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에 곧바로 갔으면 거절당했을 텐데 당나라에서 고구려 쳐들어서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실 신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백제 멸망을 하게 되죠. 백제가 망하는 거는 요 내용을 보고 황산벌, 사비성 함락, 그 다음에 계백 관창 요 내용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사람 좀 많이 나와요. 도침, 복신, 부여풍, 흑치상지 이 백강 전투에서 패하면서 완전히 좌절되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평양성이 함락돼요. 그러면서 연남생, 남산, 난권 그 형제들, 연남권, 연남산 형제들 나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 건모잠, 고현무 나오고 보덕국 왕으로 책봉됐다. 이 얘기 나오면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당 전쟁은 어떤 겁니까? 매소송과 기볼포 전투.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순서만 다 알고 있으면 100%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